안녕하세요, 아트 여러분. 가스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스케치용으로 좋은 연필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심플하고 강렬한 연필 드로잉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레퍼런스가 필요하겠죠?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뭘 그리지? 라는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림을 이제 시작하는 아티 여러분들과 어떤 걸 그려야 여러분들이 그림을 편하고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은 실루엣과 분위기가 살아있는 사진을 그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이 작품은 대략 3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거라서요. 아티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하시고 결과물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종이랑 연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쓰려는 종이는 파브리아노 드로잉 패드예요. 메이드 인 이태리 종이고요. 결이 잘게 오돌오돌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기본적으로 B 정도의 연필만 돼도 그림을 그렸을 때 푸슬푸슬한 질감으로 표현이 돼서요. 오늘의 주제인 실루엣과 분위기에 아주 적합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브리아노 드로잉 패드를 당장 준비할 수 없다면 연습장 중에 매끈하지 않고 살짝 거친 종이 입자가 느껴지는 종이가 있죠? 네,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필은 스케치용으로는 파버카스텔 보난자 E는 B, 톰보 EB, 스테들러 옐로우 EB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테들러 블루 3B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톤을 올리기 위한 연필로는 팔로미노 4B나 톰보 4B 혹은 어떤 브랜드의 연필이든 4B 이상의 연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톤을 올리고 문질러 줄 거라서요. 찰필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혹시 찰필이 없다면 면봉과 크리넥스 티슈 한 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티 여러분, 무엇을 그릴지 정한 다음에 진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일단 충분히 관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서 정작 관찰을 잘 하지 않거나 무엇을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작업 예상 시간 30분 중 10분을 관찰하는 데 사용할 거예요. 관찰하고 그리고 관찰하고 그리고를 반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진 이미지를 꼼꼼히 관찰해 봅시다. 두 인물이 보이죠? 뒷모습이고요. 일단 가장 먼저 관찰할 것은 화면에서의 두 인물의 위치예요. 화면의 구도는 작품의 시선 처리와 분위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찰해줘야 해요. 위치를 보니 거의 중앙에 가까운데 두 인물의 어깨를 기준으로 좌우 여백을 보니까 오른쪽의 여백 공간이 더 좁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인물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높이가 가진 위치는요. 화면 중앙이 거의 어깨 높이로 보이네요. 위치와 형태를 볼 때 중심선을 그리면 관찰하기가 아주 용이해져요. 그럼 여기까지 관찰한 걸 그려볼까요? 먼저 종이에 잘 깎은 스케치용 연필을 상하, 좌우의 가운데를 찾아 중심선을 연하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한 인물을 한 덩어리로 파악해서 상하 좌우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체크해줍니다. 상에서는 오른쪽 인물의 머리끝이 될 거고요. 하는 왼쪽 인물의 발끝, 우는 오른쪽 인물의 손끝, 좌는 왼쪽 인물의 펄럭이는 외투의 끝자락이 되겠네요. 표시를 했다면 이걸 연결해서 하나의 박스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에다가 인물들을 꽉 차게 그려 넣을 거예요. 이 박스를 넘어가거나 끝이 정확히 닿아야 하는 부분에 닿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정확히 관찰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위치를 잡았으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 인물을 분리해 볼까요? 어깨, 팔, 옷자락의 폭이 조금씩 다른데 일단 어딘가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요. 나머지 부분을 그 기준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얼마쯤 이동시켜서 위치를 가늠할지 정하는 게 좋죠.
그럼 여기선 어깨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두 인물의 어깨선이 팔선으로 내려가는 움푹 파인 곳을 기준으로 잡고요. 거기를 두 인물의 분리선으로 잡을게요. 그럼 이대로 박스에서 분리선을 잡아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형태를 완벽하게 보려면 사진 이미지와 종이와의 크기 비율을 맞춰서 원본의 길이에 비율을 곱해서 그 길이만큼 재면 정확한데, 근데 어느 정도 자신의 눈을 믿을만 하다면 눈짐작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럼 다음 단계는 한 인물씩 관찰하는 건데요. 그 인물의 자세를 보면서 인물의 머리, 상체, 하체를 그 비율에 맞게 관찰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게 나눠지고 나면 멀리서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비율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정확하다 싶으면요, 인물의 허리가 길어지거나 머리가 커지고 대신 다리가 짧아질 일이 없겠죠. 일정한 크기 안에서 머리가 길어지면 상체나 하체 중 어딘가는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그림이 좀 이상해져요. 옷의 주름이나 모양이 살짝 바뀌는 건 전체 그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요. 인체에서 비율이 바뀌거나 얼굴에 대칭이 안 맞거나 하는 문제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한 번에 주니까요.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면 왼쪽 사람부터 그려줄까요? 가벼운 연필선으로 먼저 직선을 활용해 주요 움직임이나 기울기를 슥슥 그려주세요. 자세한 어떤 선이나 모양을 그리려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머리의 기울기와 흩날리는 외투자락의 끝과 외투가 바람에 날려 꺾이는 부분의 시작점을 잘 잡아야 이게 어색하지 않게 그려지겠죠. 외투자락이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박스선 위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외투의 기울어진 면은 3번의 기울기 변화가 있네요. 연필을 잡은 손에는 힘을 빼주시고요. 잡은 연필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려주면 돼요. 외투의 굴곡이 여러 개잖아요. 한 번의 선으로 이어서 그리기 전에 그 간격을 나눠주면 좀 더 정확하겠죠. 이런 식으로 형태에서 휘거나 꺾이는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가벼운 직선으로 위치를 잡고 나면 곡선을 사용해 디테일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와 동일한 요령으로 두 인물의 실루엣을 다 그려주세요. 사실 형태를 정확한 요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서 그리면 결과론적으로는 정확하고 틀릴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시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이미지를 정확히 복사해낸 결과물을 원해서인가? 라는 점 말이죠. 물론 그림을 그리는 초기에 내가 거의 사진과 흡사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하고 재미있는데요. 그림의 기초 기본기를 익히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당장 사진처럼 똑같은 걸 그려냈냐라는 결과보다는 보는 눈의 향상이에요. 보는 눈이라는 건 다른 말로 했을 때 관찰력이고요. 아티스트의 첫 번째 소양은 보고 느끼는 감각과 그것을 해석하는 질적 차이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장 내뱉는 결과물보다 내가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해지고 혹은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느끼는 것이 얼마나 더 섬세하고 감수성 있게 느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이나 위치를 재면서 그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먼저 눈으로 일단 보고요. 어림짐작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구나. 어느 정도의 비율이구나. 그러면 그 지점과 내가 실제 잰 것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면서 나 자신의 감각을 교정해가기 위함이에요. 형태감에서 비율을 느끼는 객관적인 감각의 정확성을 가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중앙 혹은 n분의 1과 같은 어떤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본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쉽게 되는 아티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 양만큼 오차가 계속 생기는 아티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찰과 예측, 이후에 확인과 수정의 과정을 꾸준히 훈련하면 관찰의 정확도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중학교 시절 학교 미술쌤이 매 수업마다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3번 보고 1번 그려라.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이제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형태가 나왔나요? 그러면 연필을 바꿔줄게요. 저는 팔로미노 6B를 쓰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잘 맞고 좋아하는 연필이에요. 종이에 그어지는 재질감도 좋고요. 이제 이 연필로 톤을 깔아주겠습니다. 실루엣 안쪽 공간을 아주 시원하게 쓱쓱 깔아주세요. 연필의 각도는 눕히시고요. 연필을 잡은 손에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 지그시 천천히 슥슥 긋는다 라는 리듬으로 편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요. 원하는 진하기가 올라올 만큼 겹쳐서 진하게 보이게 깔아주시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 먼지바람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뿌옇고 흐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적당히 진하게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더 진하게 톤을 올려주세요. 뿌연 부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 보여야 하니까 찰필이나 크리넥스 티슈를 써서 경계가 생기지 않고 그라데이션이 생기도록 문질러 볼게요. 너무 꽉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살살 결과 방향을 봐주면서 해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문지르다 보면 흑연이 어느 한 곳에 뭉치거나 몰릴 수 있어서 힘을 적당히 빼고 부드럽게 조금씩 문지르는 거 잊지 마세요. 문지르고 나면 다시 톤을 올릴 부분을 찾아서 연필로 톤을 더 깔거나 실루엣 경계를 지우개로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인물 부분이 다 됐다면 마무리로 배경을 좀 그려야겠죠? 두 인물의 발치에 있는 모래의 느낌을 푸슬푸슬한 선을 살려서 그려주시고요. 나뭇가지로 된 생울타리를 단순하게 연필 선의 굵기와 진하기, 그 차이만으로 선을 하나씩 그어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진과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그 느낌만 잘 살려서 하면 충분히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선 하나하나에 조금씩 차이를 주면서 약간의 개성도 표현해보시면 좋고요. 자, 정말 이제 다 끝났네요. 아티 여러분 어떠셨어요? 단순한 장면 같지만 연필로 실루엣에 집중해 관찰하고 그려보니 생각보다 멋진 작품이 나왔죠? 사실 유명 아티스트 중에는요, 미술의 5요소인 선, 형태, 명암, 색, 질감 중에 지극히 단순한 한두 가지 요소로 엄청난 작품을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멋진 작품에는 그것에 수반되는 철학이 있게 마련이지만 결국 그 작품은 아주 단순한 요소들로 위대한 표현들을 만들어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한 이 작은 시도가 그런 작품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유익하고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채화 일러스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아티들 안녕.